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한 정말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삼성전자 설마 분위기 반전이 과연 될까? 날씨도 좋은 만큼 월요일날 여러분 사실상 맑은 날씨에 증시가 기대가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 오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나름 상당히 맑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우선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거 상당히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뉴욕 증시, 여기에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기대를 해봐도 좋은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죠. 물론 반도체 섹터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두 번째 내용이죠. 삼성전자 핵심 인물의 자사주 매입, 그와 관련해서 저의 그런 느낌과 거의 비슷한 그런 자사주 매입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요즘 한창 말이 많죠. 아주 흥미로운 그런 설문조사인데 그 얘기까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 중에 인텔과 관련된 왜 인텔이 급락을 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상당히 호재라는 그런 느낌의 내용까지 더불어서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투자와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시그널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간밤에 뉴욕 증시죠.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여러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반등이 다우, S&P, 그리고 나스닥이 1.4%, 1.5% 가까이 급반등을 했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2%가 넘었습니다. 월요일 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 필라델피아 그와 관련해서 미국 증시의 그 반도체 섹터와 관련된 건 제가 바로 뒤에 그거는 제가 한번 다른 거와 묶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미국 뉴욕 증시, 물론 여러분 어제 세일 기간 다시 오지 않을 그러한 세일이었죠. 물론 그때 줍줍을 하신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미국 증시 물론 바이든 형님 고소득자에 대한 이 자본이득세,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대주주 그거와 거의 흡사할 정도인데, 일단 현재 그 2배 가까운 수준의 그 인상한다 그런 방안을 제안한 게 사실상 이 하락에 기름을 부었죠. 미국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이 자본이득세, 이 인상 소식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였다, 충격을 받았다, 이래 보는데, 일단 시장이 이 부정적인 이 뉴스에 훨씬 더 민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일단 그 월가의 일단 리서치 팀장인데, 자, 세율 39.6%, 이거 어마한 겁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이 선거 공약, 어떻게 보면 짐작이 된 거죠. 선거 공약과 매우 일치하는 수치인데, 일단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왜냐? 그럼에도 그 매도세가 나온 것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나쁜 뉴스,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시장이 아직까지 거품이 만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다. 이날 그 발표된 미국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 이게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죠. 물론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죠. 2007년 그 지표 집계 이후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시장 예상치인 60.5, 이것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상회를 했는데, 일단 우리는 미국의 이 경제 지표 코스피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대통령이 공화당 반대에도 지금 이 고소득자에 대한 이 자본이득세죠, 이걸 계획한 이 수준만큼 올리기는 일단 힘들 것이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의회가 이 세금 인상분을
아마 축소할 것이다. 자본이득세가 현행 한 20%에서 한 28%, 한 8% 정도 어느 정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2배 가까이를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좀 경기가 살아나고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지표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 한편 다른 쪽에서는 코로나 이 상황이 악화하는 점도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투자의 방향성에서 약간 발목을 잡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도죠. 이 코로나 확진자 이 30만 명,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 좀 빨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30만 명은 엄청난데, 일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도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뭐 도쿄나 이러한 뭐 한 4개 지역에 세 번째 긴급 사태까지 선포를 했다는데, 이게 좀 약간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나름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전반적인 이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섹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흥미로운 얘기 한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삼성전자의 핵심 인물, 물론 여러분 주주총회 얼마 전이었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여러분들도 이미 빠른 정보로 인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사주 1만주, 자사주 매입한 게 2019년, 물론 김기남 부회장이 2018년도 삼성전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최고로 올라갔을 때, 그 이후 2019년 5월 반토막이 났을 때, 물론 19년 5월 이후에 2년 만에 1만 주를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좀 나름의 삼성전자 주가에 이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반등인가, 추가 투자를 더 해야 되는가, 여러 이목이 많이 쏠리죠. 물론 이분이 물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그런 중요 정보는 다 알고 있겠죠. 하지만 뭐 샀다고 해서 바로 뭐 급등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지금 현재 좋다는 건 분명히 이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매입, 기존에 그 20만 주에서 21만 주로 늘었는데,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이분이 21일 날 21일 날 그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지난 21일이죠. 그때 제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무려 여러분, 달봉이 아빠 33주를 매수를 했는데, 김기남 부회장 1만 주 매수할 때 저 역시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텔레패스가 통했나? 저도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지 늘 터진다 얘기만 하지만, 물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님도 앞으로 향후 반도체가 터질 걸 예상하고 아마 매수를 하지 않았는가. 저하고 똑같은 날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무슨 연락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매수를 했습니다. 33주. 물론 21일 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매수한 날 똑같이 했습니다. 이건 좀 뭔가 있죠. 자, 아무튼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 지금 말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물론 정치적인 그렇게 바라봐 주시지는 마시고, 일단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무슨 그 설문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 한 70%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설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미래 산업 기술 이 주도권 확보 경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야 중에서도 여러 분야 중에서 뭐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정보통신 이 기술 산업의 이 급격한 팽창과, 물론 자동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미 기업을 넘어서 국가 간에 사실상 각축전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이 코로나, 이 반도체 패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해야 된다. 그런 국민의 공감대. 저도 국민이고 여러분들도 국민입니다. 자, 정치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경제적으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이재용 부회장, 물론 설문조사가 뭐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겠지만 일단 한 70% 정도가 사면에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일단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이게 뭐 좋은 시그널인지 뭐 나름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제가 후반부에 미국 증시의 이 반등에 대한 시그널, 분위기 반전이 올 것 같다는 그 느낌 중에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가 있죠. 자,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게 반도체 섹터, 대부분 미국 CNBC에서 얘기가 나온 게 미국 증시, 여러분 이 반도체 관련주 흐름을 반영하는 이 베넥 그 벡터 세미 이 반도체 ETF가 있는데 이게 2%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 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램 리서치나 자일링스 상당히 급등을 했고, 그리고 뭐 스카이웍스 솔루션이나 그 중에서 또 AMD죠. 물론 AMD나 엔비디아는 인텔과 관련해서 상당히 제가 묶어서 바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일단 TSMC도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자, 월요일날 너무 기대가 되죠. 이번 주 들어서 전날까지 이 반도체 섹터가 어느 정도 힘을 못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뭐 3200을 넘어갈 때 중소형주가 급등을 하는 건 많았지만, 물론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희발이가 영 없었죠. 물론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반도체 한데 이 3거래일 계속해서 급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좋은 시그널인데, 하지만 제가 인텔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 5%. 물론 종합 반도체, 물론 파운드리는 TSMC 급등을 했지만 종합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흡사하죠. 미국 증시 중에서도 이 인텔 빼고 다 급등을 했는데, 자, 왜 인텔이 급 반등을 못하고 급락을 했는지. 자, 월가 애널리스트 얘기가 있었죠. 물론 생산력 격차 추격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2분기 실적 전망을 가이던스에 하회를 했습니다. 뭘 내놨죠. 그러면서 뭐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미국 반도체 인텔이 그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단기간에 생산력 격차 이 좁히겠다는 이 계획, 이 달성이 쉽지 않을 거다, 월가 애널리스트 평가했습니다. 물론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얘기가 전해졌는데, 인텔 주가가 5% 넘게 하락을 마감을 한 게 왜 삼성전자한테 호재인가? 물론 종합 반도체 인텔 자기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이게 과연 쓸데없는 짓인지 몇 년 흘러가 보면 알겠지만, 일단 뭐 전문가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장 마감 이후에 인텔이 2분기 실적 전망 물론 예상보다 낮게 제시하고, 그리고 파운드리 이 재진출이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물론 한 20조 가까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뭐 차량용 반도체까지 뭐 주스 담겠다는데, 물론 미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겔싱어가 날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이 파운드리라는 게 그냥 뭐 돈만 가지고 퍼본다고 해서 천하의 인텔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은 있겠지만 당장은 어렵지 않는가. 물론 애널리스트, 미국에서 이 investing.com에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 칩 메이커들이 이 거대한 규모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며, 인텔이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칩 메이커라는 이 명성을 되찾으려는 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파운드리 이 업체들처럼 막대하게 지출할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에서 했습니다. 물론 자기 PC 자기의 주력을 AMD나 엔비디아 얘네들한테도 향후 지금 얼마만큼 뺏길지도 모릅니다. 지 갈 길도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하지만 이 파운드리
지금 양강 구도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게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죠. 물론 거기에 돈은 삼성전자와 TSMC는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하던 노하우가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파운드리를 기존에 했던 걸 포기를 하고 다시 또 시작하면서 막대한 지출을 기존에 자기 것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만약에 한다면 나름의 이 투자자들이 과연 좋게는 절대 안 볼 것 같아요. 그거는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짐작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인텔 급락을 했다는 얘기까지 더불어서 삼성전자 여러분, 지금 평택 이게 지금 항상 인슈인데 지금 뭐 오스틴이나 평택 그리고 중국 삼성전자가 지금 김기남 부회장이 그만큼 자사주를 매입할 정도, 물론 김기남 부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매수를 했겠죠. 자, 그만큼 반도체 빅사이클이 내년이 정점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일단 투자가 선행이 되고 그 뒤에 열매를 먹어야겠죠. 삼성전자가 일단 70조, 60조 가까이 이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올 초에 제일 중요한 제가 이름도 말씀드렸습니다. 평택의 3공장 이 투자 계획이 공개가 된다면 상당한 주가에 영향력이 있겠죠. 물론 이재용 부회장 물론 수감이 되어 있지만 아마 이 5월을 전후해서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래 전망도 해보고 일단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도 지난 2, 3월부터 내부적으로는 그 평택 3공장인 P3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그 기흥 S1 라인하고 화성 V1 이 라인 이 전담 직원들까지 수백 명이 이 평택 라인으로 이동까지 하는 거 보면 뭔가 내부적으로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일단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삼성전자에서는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서 뭔가 모르는 시그널이 또 나오고 있죠. 자, EUV 이 초미세 공정을 감안해서 한 30조 정도 투입이 된 P1, P2 이거보다 규모는 사실상 P3 공장이 더 큽니다. 물론 40조 이상이 아마 집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 오스틴까지도 20조 가까이 지금 검토 중이죠. 그런데 그 미국 조 바이든 반도체 투자 독려를 하면서 이 회의 이후에 애리조나주의 이 투자 가능성이 삼성전자가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자, 오스틴 말고 애리조나 갑자기 선회를 할까? 물론 삼성이 다음 달 이 공장 부지 두 곳의 그 경매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지금 오스틴이 아니라 이 애리조나로 선회를 할 거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투자 규모하고 액수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마쳐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중국 시안까지 추가 증설 가능성까지 있죠. 삼성전자는 중국, 미국 일단 여러 외교적인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삼성전자로서도 이 두 국가에서 적당한 조율이 되지 않을까. 중국 시안은 지금 삼성전자의 해외에서 유일한 이 메모리 공장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공장이 떳떳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안 공장의 그 인력 재배치하고 시안의 그 영문 앞글자를 딴 이 X3라는 이 프로젝트 이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투자 결국에는 투자가 결실을 맺고 실적이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주말 토요일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따끈따끈한 삼성전자가 설마 이제 분위기 반전이 오지 않을까 그러한 반전에 대한 여러분하고 허심탄회한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제가 좀 따뜻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잠시나마 찾아뵙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